이번 달까지 돈 못 갚으면 끝장이야.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될 일이야. 돈이 없다면서 명품은 계속 사고 있네. 이건 필요에 의해서 산 거야.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큰돈? 또 무슨 수작이야? 진짜야. 이번엔 확실해. 한 달만 더 기다려줘. 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거야? 좋은 남자 하나 있어. 집도 있고 돈도 있는. 네, 지금 들으신 대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골목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여자가 말한 좋은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며칠 후에 충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들은 이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희라고 하는 65세 여자입니다. 평생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살아왔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재훈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마치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문을 잠그고 나서니 골목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고 절박해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이번 달까지 돈 못 갚으면 끝장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 사이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몰래 모퉁이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염색한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었죠.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될 일이야. 여자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면서 여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종이들이 흩날렸어요. 몇 장이 제 발 앞까지 날아왔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친 걸 보니 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름들이 적혀 있더군요. 돈이 없다면서 명품은 계속 사고 있네. 남자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급하게 흩어진 영수증들을 주워 담으면서 말했어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산 거야.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 큰 돈? 또 무슨 수작이야? 진짜야. 이번엔 확실해. 한 달만 더 기다려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여자의 말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남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이야. 이번 달 말까지만 기다려주겠어. 그 이후엔 정말 끝이야. 고마워. 꼭 갚을게. 남자가 먼저 돌아서서 골목 밖으로 사라졌고 여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니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두 사람이 모두 사라진 후에야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겉보기엔 깔끔하고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어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큰 돈을 벌 계획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기라도 꾸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이상한 일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문득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약속한 기한 안에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정말 큰 돈이 들어올 방법이 있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 후 제 인생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우연히 본 그 장면이 나중에 제가 아들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사흘 후였습니다. 재훈이가 갑자기 카페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고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사실 엄마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6살이 된 아들이 이제야 누군가를 소개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결혼 얘기만 나오면 미루던 재훈이었거든요. 누구인데? 어떤 분이야?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드디어 며느리감을 데려오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녁 7시쯤 재훈이가 여자분과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여자를 본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며칠 전 골목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 키 큰 체격, 날카로운 눈매까지 똑같았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여자도 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서진이라고 해요. 서진아, 우리 엄마야. 재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소개했습니다. 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재훈이 앞에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훈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목소리도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예의 바른 톤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을 바라볼 때는 순간 경계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네, 반가워요. 재훈이가 좋은 분을 만났나 보네요. 저도 티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며칠 전 그 돈 다툼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식사 준비를 하면서 서진이를 슬쩍 관찰해봤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매너도 나쁘지 않았어요. 재훈이와 대화할 때는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겠어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가 화장실에 간 짧은 시간 동안 서진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미소가 사라지고 표정이 차갑게 굳더군요. 어머님도 카페 일로 바쁘실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말투도 달라졌어요. 친근함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훈이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환한 미소로 돌변했어요. 재훈아,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 정말 감사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식사하는 동안 서진이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재훈이에게는 정말 다정하고 세심하게 굴었어요. 물도 따라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재훈이가 하는 말에 열심히 호응했습니다. 재훈이 정말 효자예요.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래요? 우리 재훈이가 그런 소리 했나요? 네, 어머님이 혼자서 카페도 운영하시고 재훈이도 키우셨다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왠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훈이는 서진이의 모든 말과 행동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난 것처럼 행복해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칠 전 목격한 장면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서진이 괜찮죠? 예의 바르고 좋은 것 같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아들의 행복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이와 재훈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골목에서 본 그 여자와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진이를 만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서진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직접 약국에 가서 사곤 했는데
이번에는 서진이에게 부탁해보기로 했어요. 재훈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골라서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나야. 시간 있을 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재훈이가 없으니까 벌써 톤이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져 가는데 약국에서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요즘 무릎이 아파서 나가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진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약국이 심부름센터예요? 직접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시어머니의 작은 부탁 하나를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다니.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럼 괜찮아.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네, 그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며칠 전에 정중하게 인사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2시간 후에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어머님이 약이 필요하시다고 하던데 제가 퇴근하면서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서진이한테 부탁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요? 잠깐만요. 재훈이가 서진이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진이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지금 당장 약국에 가서 사다 드릴게요. 목소리가 또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미안해하는 톤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중에 갈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어떤 약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0분 후에 서진이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약사분이 이거면 된다고 하셨어요. 혈압에 좋다면서 비타민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고생했어. 고마워. 천만에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재훈이가 없을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재훈이가 카페에 들렀을 때 서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훈아, 서진이 참 착한 것 같아. 오늘 약도 사다 주고. 그러게요. 서진이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걱정 끼쳐드렸다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재훈이의 얼굴에는 서진이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있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직 한 번의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더 중요한 상황에서 서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챙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작은 부탁 하나로도 이렇게 극명하게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더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서진이가 카페에 자주 들르는 시간을 파악해뒀거든요. 재훈이와 만나기 전에 잠깐 들러서 인사하고 가곤 했어요. 그날도 서진이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몇 명 있는 상황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진아. 어서 와. 평소처럼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미리 계획했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는 척하면서 허리를 움켜쥐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머, 큰일 났네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움켜쥐고 일어나지 못하는 척했어요. 그때 서진이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119 부를까요? 아니면 택시 불러드릴게요. 전 약속이 있어서 바빠요. 주변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냉정할 수 있나 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쉬면 될 것 같아.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재훈이한테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서진이는 정말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말이에요. 다행히 단골 손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허리를 삐끗한 척은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사장님, 며느리 될 분이 좀 차가운 것 같네요.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재훈이가 급하게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진이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응, 괜찮아. 허리를 좀 삐끗한 것 같은데 이제 나아졌어. 그런데 재훈이와 함께 서진이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파스와 진통제를 들고 있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급하게 약국에서 사왔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부축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고마워, 서진아. 하지만 저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훈이가 없을 때는 냉정하게 택시나 불러주겠다고 하더니 재훈이가 오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갔는데 약국에서 이것저것 사오느라 늦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냥 가버렸는데 마치 약을 사러 간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정말 세심하네요. 어머님 다치시자마자 바로 약국으로 달려갔다면서요? 재훈이가 서진이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다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다 봤어요. 재훈이가 없을 때의 냉정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서진이와 재훈이가 함께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서진이는 계속 걱정스러운 척 연기했어요. 어머님, 내일도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재훈이는 서진이의 이런 모습에 더욱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집에 혼자 남겨진 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서진이는 재훈이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냉정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아직도 재훈이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재훈이가 직접 볼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이에요. 두 번의 시험으로 서진이의 이중적인 성격을 확인한 저는 이번에는 그녀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본 돈 다툼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먼저 병원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끔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미숙이와 가까워서 이런저런 동네 소식을 나누곤 했거든요. 미숙아, 혹시 서진이라는 사람 알아? 키 크고 머리 긴 젊은 여자인데. 서진이요? 성이 뭔데요? 잘 모르겠어. 3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아, 혹시 약국하던 서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약국이라니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약국이라고? 어떤 약국? 예전에 우리 병원 근처에 약국을 했었는데 작년에 문 닫았어요. 그때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무슨 소문? 미숙이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채 때문에 경찰서를 오갔다던데요. 약국 운영이 안 되니까 이상한 돈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지금은 뭐 하고 있대?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도 가끔 보이던데 옷차림새는 좋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동네 슈퍼 사장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동네 소식통이셔서 모르는 게 없거든요. 사장님, 혹시 서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키 크고 머리 긴 여자인데. 아, 약국하던 그 아가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아가씨 문제 많았어요. 약국 망하고 나서 빚 때문에 난리였거든요. 어떤 빚이요? 사채요. 약국 운영자금이라면서 사채를 썼는데 갚지 못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무서운 사람들이 약국까지 찾아와서 난리였다니까요. 점점 심각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본 장면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명품 들고 다니던데 어떻게 그런 돈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명품 이야기를 들으니 그날 밤 흩날렸던 카드 영수증들이 생각났습니다. 빚도 많은데 명품은 계속 사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분께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동네 부동산을 하셔서 이런 정보에 밝으셨거든요. 손님, 혹시 약국하던 서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 그 사람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요? 약국 망하고 나서 여기저기 빚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행동이요? 남자들이랑 자주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다 나이 들고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점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빚 때문에 궁지에 몰린 서진이가 재훈이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가 카페에 들렀을 때 조심스럽게 서진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재훈아, 서진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더라? 아, 예전에 약국을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새로운 사업이요? 네,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는데 곧 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곧 큰 계획이라는 말에서 며칠 전 들었던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아, 서진이 가족들도 만나봤니? 아직은 안 만났어요. 서진이가 가족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만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가족 만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도 결혼하려면 양쪽 가족이 만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서진이가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하다고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과거도 문제가 많고 현재 상황도 불투명하고 게다가 가족들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고. 하지만 재훈이는 여전히 서진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들을 정리해보니 서진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약국 망해서 빚투성이가 된 상황, 사채업자들과의 문제, 그리고 의심스러운 남자 관계들. 게다가 재훈이 앞에서만 보이는 가짜 모습까지. 이제 확신했습니다. 서진이는 재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마 재훈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재훈이가 직접 볼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 말입니다.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은 재훈이가 해외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3일간 일본에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서진이에게도 미리 말했다고 하더군요.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서진이 생각이 계속 났어요. 재훈이가 없는 동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둘째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숨어서 지켜보니 두 사람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더군요. 심장이 빨리 뛰기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좀 더 가까이 가봤어요.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가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싶었지만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남자가 서진이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연인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며칠 전 골목에서 서진이와 돈 문제로 다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키와 체격, 그리고 특유의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어요. 두 사람은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도 밀착해서 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차가 출발하기 전에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훈이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중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면서 거절했는데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까 도와주시더군요. 혹시 어제 저녁 7시쯤 여자분이 남자분과 함께 들어오는 영상 있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이와 그 남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남자의 목에 팔을 감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 영상 복사할 수 있나요? 네, USB 가져오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USB를 가져와 영상을 복사받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내일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응, 조심해서 와. 서진이는 잘 지내니? 네, 어제도 통화했는데 엄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서진이도 밉고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 아들도 안타까웠습니다. 재훈이가 돌아온 다음 날 서진이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재훈이 잘 다녀왔죠? 출장 기간 내내 걱정했어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재훈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만나놓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서진아, 재훈이 출장 간 사이에 뭐하고 지냈니? 집에서 쉬었어요. 재훈이 생각하면서 드라마나 보고 그랬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봤거든요. 혹시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아니요, 재훈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혼자 있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로 우리 재훈이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서진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저는 서진이의 진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의 관찰을 통해 서진이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혼식 일주일 전 재훈이와 서진이가 함께 카페에 왔을 때 제가 계획한 대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훈아, 서진아, 너희 둘이 와서 잘 됐다.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엄마?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 카페 건물 말이야. 두 사람의 표정이 궁금한 듯 변했습니다. 특히 서진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카페 건물이 어떻게요? 결혼하면 너희 둘 명의로 넘겨줄 생각이야. 그 순간 서진이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감추려고 했지만 탐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뭔가 도움을 줘야지. 이 건물이 꽤 값어치가 나가니까 너희 신혼집 걱정은 없을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재훈이 정말 좋은 어머님을 두었네요. 서진이의 반응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재산보다 재훈이를 걱정해야 하는데 오직 건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떤 조건이요? 서진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재훈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공동명의로 하되 관리는 서진이가 맡아줬으면 해. 재훈이는 회사 일이 바쁘니까. 네, 물론이죠.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그때 재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엄마가 평생 일하신 건데 어떻게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는 너 줄 거잖아. 하지만 서진이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재훈아, 어머님 마음이니까 고맙게 받자. 어머님도 우리 믿고 맡겨주시는 건데. 그래도 서진아. 어머님, 그럼 언제쯤 명의 이전을 해주실 건가요? 서진이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물어봤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큰지 숨기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 후쯤 생각하고 있어.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건물 평가액이나 그런 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서진아, 그런 걸 왜 물어봐?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큰 가치인지 궁금했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주시는 선물의 의미보다는 금전적 가치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대략 5억 정도 될 거야. 와, 정말 큰 금액이네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이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탐욕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럼 이제 신혼집 걱정은 없겠네요. 이 건물에서 카페도 계속 운영하고 위층은 저희가 살면 되겠어요. 벌써 자기 것인 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점점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진아,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왜? 어머님이 주신다고 하시잖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때 재훈이가 처음으로 서진이의 욕심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감춰졌던 서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고민해보세요. 저희는 작은 집이라도 저희 돈으로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재훈이가 진심으로 말했지만 서진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재훈아, 왜 그래? 어머님이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건데 거절하면 안 되지. 하지만 서진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뭐가 당연해? 우리가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훈이는 그런 서진이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마지막 시험이 성공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훈이의 표정에서 의심이 시작되는 걸 봤거든요. 다음 날 재훈이가 혼자 카페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재훈아, 어제 서진이 반응 어떻게 생각해? 좀 의외였어요.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모습? 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요. 건물 가격까지 물어보고. 드디어 재훈이도 서진이의 진짜 모습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재훈이가 서진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재훈아, 엄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서진이에 관한 이야기야. 재훈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제 서진이의 모습을 본 후로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거든요. 사실 엄마는 처음부터 서진이를 의심하고 있었어. 왜요? 저는 처음 골목에서 목격한 장면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재훈이가 데려온 서진이라는 사실까지. 그래서 엄마가 몇 번 시험을 해봤어. 약을 부탁했을 때의 이중적인 태도, 허리를 다쳤을 때의 냉정한 반응, 그리고 재훈이 앞에서만 보이는 가짜 친절함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재훈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서진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재훈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USB에 저장해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재훈이가 출장 간 사이 서진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출장 간 동안 서진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야. 그것도 골목에서 처음 본 바로 그 남자와 말이야. 영상을 보는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밀착해서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이게 정말 서진이에요? 응. 엄마가 직접 본 거야. 재훈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한테 알아본 서진이의 과거도 들어봐. 약국 망하고 사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여러 남자들과의 의심스러운 관계까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어제 건물 이야기할 때 서진이 반응도 생각해봐. 5억이라는 금액을 들었을 때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항상 다정하고 착했는데. 그게 바로 서진이의 문제야. 너 앞에서만 연기를 한 거야. 진짜 사랑한다면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날 저녁 재훈이가 서진이와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서진이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서진이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많이 힘들지? 네. 하지만 지금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큰일 났을 거예요. 서진이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재훈이를 이용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재훈이의 안정적인 직장과 제 카페 건물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죠. 파혼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도 다들 잘 됐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현명하셨어요. 그런 며느리 들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카페 단골 손님들도 모두 격려해 주셨습니다. 재훈이는 며칠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서진이를 믿으려고 했어요. 괜찮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건 결혼 전에 알게 된 거지.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재훈이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오히려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야. 엄마가 아들을 지켜주는 건 말이야.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분인 정민호님이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민호님은 60대 후반의 신사분으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오후에 카페에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며 신문을 읽곤 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아드님 일로. 네, 좀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사장님 같은 분이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정민호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시간 되실 때 저와 함께 영화라도 보러 가시겠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65세가 된 제게 이런 제안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아,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친구로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에요. 정민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예의 바르고 따뜻한 성격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신 분이었습니다. 재훈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좋아했어요. 엄마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계속 혼자 지내실 필요 없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민호님과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구 사이로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민호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말없이 지켜봐 주시고 카페 일도 도와주시려고 하셨어요. 사장님, 혼자 이 큰 카페를 운영하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진이의 가짜 친절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따뜻함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민호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재훈이도 더 신중하게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만나보실래요? 그래. 이번엔 엄마가 먼저 검증해보자. 재훈이도 이제는 제 판단을 믿어줍니다. 서진이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돌이켜보면 서진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재훈이도 더 신중해졌고 저도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자 간의 신뢰가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재훈이는 이제 제 말을 더 잘 들어주고 저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카페에서 정민호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랑은 숨길 수 없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진이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결국 본성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정민호님의 진심은 특별히 표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져 왔어요. 사장님,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들을 생각해봤어요. 좋은 생각이시길 바랍니다. 정민호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인생은 몇 살이 되어도 계속되는 거잖아요. 재훈이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고 저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이냐 거짓이냐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앞으로도 이런 숨막히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